흔히 부전자전, 모전자전이라는 말이 일상생활에서 쓰이곤 합니다. 부모의 성격을 자식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를 말하는 사자성어입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습득력이 빠르기 때문에 은연중에 보여지는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도 가끔 자신의 부모님과 닮은 행동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서 혹은 아버지에게서 너는 어쩜 네 아버지랑 똑 닮았니? 어쩜 네 엄마처럼 잔소리하니?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긍정적인 행동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부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따라합니다. 이렇듯 부모가 안 좋은 습관이나 말투가 있으면 그것들을 자식들은 다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식들에게 비난과 강요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 자주 화내고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고 만약 이런 성격에 해당한다면 자식들과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더 좋습니다. 만약 자식이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 자녀들 앞에서 최대한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곧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선해야 아이들이 선한 아이가 되고 부모의 마음이 약하면 자식들도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귓전 명상의 채환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음이 약하면 생각도 악하고 마음이 약하면 행동도 악하다. 마음이 선하면 생각도 선하고 마음이 선하면 행동도 선하다. 마음이 희망이면 온 세상이 희망이고 마음이 우울하면 온 세상이 절망이다. 이렇듯 마음을 바로 하면 행동이 바로 서는 것이기에 이 모습을 곧 자식들이 습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식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수고한다는 말을 넘치게 해주면 그 모습을 우리 자식들이 그대로 부모한테 돌려주기 마련입니다. 또한 내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사랑 표현도 칭찬도 잘하는 따뜻한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는 반대로 자녀에게 집착하고 계속 부모의 생각을 자식에게 강요한다면 나중에 자식이 부모가 됐을 때도 그 자식들에게 똑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화내고 집착하여 자식에게 표현한 것을 후회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살 때부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부모의 행동과 말투 등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바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노후에도 자식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고 본인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부모의 글입니다. 자식하고 싸우고 혼낸 적이 없어요. 부모가 바르게 살면 자식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시어머니 모시고 워킹맘으로 짜투리 시간에 취미 생활하고 너무 바쁘니 아이가 도리어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결혼 비용, 아파트 구입, 아들이 혼자 다 해결했어요. 며느리도 아들 닮아 너무 잘하네요. 지금도 저는 너무 바쁘게 사니 아들 며느리 간섭할 시간이 없어요. 온 정신을 자신에게 몰두하세요. 자식은 부모 발자국을 닮아갑니다. 좋은 발자국을 남겨보세요. 사실 이렇게 부모의 좋은 면만 닮으면 좋지만 대개 사람이라면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 자식들이 나의 좋은 면만 닮기를 바라는 것은 큰 욕심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속담은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쓰입니다. 다음은 이 속담이 나쁜 의미로 쓰인 어머니의 글입니다. 남편과 아들 부전자전이더라고요.
어쩜 분노장애의 억센 말투, 격한 분노감까지 남편이랑 아들이 똑같습니다. 남편은 숨을 못 쉴 정도로 구속, 압박, 위협을 하는데 그걸 보고 자란 제 아들은 제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렇게 저를 대합니다. 남편 등살에, 아들 등살에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심한 일을 겪은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2주 전쯤에도 방 청소 좀 하라는 말이 듣기 싫었는지 중1밖에 안 된 아들이 엄마인 나한테 욕을 하도 해대길래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도 오고 아동복지센터에서도 저희 집에 왔습니다. 다 내가 이런 상황과 양육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걸 깨닫고 아이한테도 미안합니다. 눈물 흘리며 사과도 했지만 상처가 깊은지 아니면 사춘기가 심하게 온 건지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자꾸만 엇나가고 있네요. 현재는 더욱더 서로 심기 건드리지 않게 말 안 하고 남보다 못하게 살고 있어요. 같이 의논할 남편이라도 있으면. 남편이 있긴 하지만 아무 관심도 없고 내가 애한테 이러저런 욕을 들었다고 속상해해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14년 동안 나 혼자 애들 다 키우고 살림하며 생계 위해 일하며 노력한 게 고작 아들한테 듣는 온갖 욕이라는 것이 참 서럽습니다. 짜장라면 끓여준 냄비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아들하고 사는 지옥만이 남았어요. 언젠가는 아들도 깨닫겠죠. 그게 언제일까요? 엄마가 많이 힘들고 많이 미안해 한다는 걸 시간만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엇나가는 모든 것을 부모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와 학교, 사회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아이의 행동을 모두 부모 탓으로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공부를 잘하고 성실해도 자식들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부모가 선해도 자식들은 종종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맨날 싸우고 지냈어도 좋은 직장 들어가서 성실히 잘 사는 자식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형제마다도 성향이 완전 다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의 모든 부분을 닮아가고 물려받는다고 말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의 행동 전부를 모두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 자식의 모습에서 내 안 좋은 습관을 발견한 경우라면 그것은 부모에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안 좋은 모습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깊이 참회하고 자식에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의 경우라면 어쨌든 부모님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자식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탓하며 그냥 부모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 행동을 나는 끊어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안 좋게 생각했던 부모님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그것을 내 선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안 좋은 습관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내 자식에게도 이런 모습을 물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단칼에 끊어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노력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의 안 좋은 습관 중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집착입니다.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이에게 언제나 잔소리하고 학교와 교사에게 간섭을 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자녀에게 언제나 간섭을 하여
자녀를 마마보이로 만드는 부모를 뜻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부모의 간섭 하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공허감을 느낍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고 용기가 없어지며 성공에만 집착해 작은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생각이 없어지며 의존적인 성격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폭력성을 높입니다. 어렸을 때는 대개 별 문제가 없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인이 되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되어서 공부를 거의 하지 않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깊을수록 자식에 대한 간섭이 심할 수 있으며 이는 마마보이와도 연관됩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경우 자식에 대한 간섭이 거의 없습니다. 혹은 남편이라는 남성으로부터 결핍된 사랑을 아들을 이용하여 충족시키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줄어들거나 자식이 죽게 될수록 이러한 성향이 짙은데 자식이 위험지역 등에 가기만 해도 바로 참견이나 간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모들 대부분은 관용이 없고 오직 자신의 원칙을 삼으며 자녀를 잡으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 자식만이 소중하며 다른 자식들은 경우에 따라 배척하거나 증오하는 성격이 또한 강합니다. 이러한 부모들은 제 자식이 잘못한 일을 한 것이 아니거나 단순한 일조차도 자기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했다며 심하게 질책하고 극성을 부려서 자식들의 길을 죽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들 중에서는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못하다면서 그 자식처럼 되라며 강요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심하면 남의 자식을 칭찬하면서도 자기 자식은 그보다 못하면 증오와 폄하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가족 간의 불화를 겪은 경우가 대부분 많으며 그렇지 않은 빈곤 가정이나 금슬이 좋은 가정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으로 이쪽 가정들은 대부분 자기 자식을 자력으로 키워내려는 의지와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부모 본인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식이나 아랫 이들에게는 수치스러울 수도 있다며 이를 알지 못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억압하고 폭행 등으로 억누르려는 성향이 강하며 그에 따라 지나친 독선으로 인한 지배력을 통해서 부모 본인의 단점을 숨기려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제도로 인해 부모들이 자식들을 과보호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보호를 하는 부모들은 대개 자신들이 자식들을 과보호한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식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줬고 잔소리도 거의 안 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성격에 따라 일부는 이를 가지고 화를 내거나 불쾌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람직한 양육은 자식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양육의 최종 목적은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부모가 미리미리 자녀의 삶을 기획하여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보고 최소한만 도와줘야 합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자식의 직업과 미래를 부모가 강요하고 이에 따라 자식이 부모가 원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할까봐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극단적 사례가 이은석 군으로 어머니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라고 강요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K대학교에 진학했으며 이로 인해 더욱 노골적인 학대를 받다가 결국 극단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만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식에게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집안 대대로 대물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식은 부모의 영향을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이 받기 때문에 내 선에서 끊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삶을 위해 과거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를 되뇌이며 힘들어하지 않고 끊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잘 살다가도 가끔씩 억울하고 분노로 가득 찬 응어리가 불쑥불쑥 찾아와 괴롭힐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본인 그리고 자식을 위해 내 안 좋은 습관을 끊어내고 또 끊어내야 합니다. 계속 자르다 보면 과거의 끈이 끊어질 거라 믿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소개해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일찍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너를 힘들게 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너는 나와 같은 실수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며 여기에 자기 사랑의 실천과 시작에 대해 몇 가지만 적어본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아버지가 살아온 모습에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본받을 만한 것은 이어가라. 그리고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고 항상 존중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라. 아내와 논쟁을 하지 말고 이기려 하지 마라. 너희들이 훨씬 훌륭한 모습으로 세상을 잘 살아갈 것이라고 믿기는 한다마는 가정이 평안해야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곧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하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란다. 정말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운의 강이란 것이 그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겠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속되게 하지 마라. 자기 할 일은 최선을 다하되 법을 준수하고 사회 관습을 무시하지 말고 가정의 법도를 지키고 도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절제된 자기 관리를 잘한다면 세상은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볼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까지 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되었던 모든 것을 행복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가를 알고 실천해야 한단다.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병들지 않고 욕되지 않게 보람있는 매일을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 사랑의 실천인가는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일기를 쓰면서 자기 반성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며 남의 입장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며 우리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일에는 원칙을 지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또 그들을 믿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세상살이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단다. 모든 것이 사람으로 시작하여 사람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답을 구하라. 돈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이란다. 항상 애인처럼, 가족처럼, 형제처럼 대할 수만 있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좋을 것이다. 자기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살면서 주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마라. 뜻은 크게
높게 가지되 자세는 항상 낮추어라. 그리고 겸손해라. 자만하지 말고 비굴하지도 마라. 항상 표정을 밝게 하고 가슴을 쫙 펴라.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아들아,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 어떤 경우라도 불의와 타협하면 그것이 족쇄가 되어 평생 동안 뜻을 펴지 못할 수도 있고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정의를 위해, 영원을 위해 영혼을 불태울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크게 실패하여 앞이 캄캄해도 살아갈 방도는 있기 마련이다.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치고 서로 격려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모으면 된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시리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기회는 온다는 것이다. 사업이든 인생이든 반전의 기회가 꼭 온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것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두가 최고가 될 수는 없단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고가 되는 것보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스스로의 선택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일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속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처음과 끝이었으면 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람은 두세 가지 일을 다 잘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단다. 하나의 일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그 하나만이라도 잘 해낼 수 있을 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법이란다. 그것은 끝없는 자기 성찰과 인내와 노력의 결실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진정성을 기본 바탕으로 지니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요행을 바라거나 하는 기회주의는 안 된다. 성실하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기개발과 자기반성을 끊임없이 할 때만 꿈을 이룰 수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인생살이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악의 근원은 욕심에서 비롯되므로 작은 것이라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욕심이란 녀석은 거짓말을 만들고 남을 속여야 하지만 그보다 더 슬픈 건 자기 자신을 먼저 속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간의 쾌락을 위해 삶의 전부를 망가뜨리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항상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진실은 영원히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숨 쉬며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겠지만 위선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야 가족과 이웃이 행복할 것이며 건강관리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라. 자신에게 잘 맞는 건강법을 찾아 꾸준히 관리를 하여라. 팔, 다리를 많이 움직이고 적당히 땀을 흘리는 운동이면 좋을 것이다. 수면은 정해진 시간에 깊게 짧게 자는 습관이 좋다. 모든 음식은 배가 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을 수 있으면 최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인생은 내 것이니라.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항상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라.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